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 구성원은 같이 사는 남자 1명과 고양이 1마리, 저 포함 총 3식구입니다. 남자 사람과 얼마나 만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생활하는 건지 구구절절 늘어놓자니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알아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둘이 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일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퇴근 후 남자 사람은 집에 도착하면 고양이 사료를 챙겨주고 모바일 게임을 자동 사냥으로 세팅해 놓고 샤워를 합니다. 참고로 고양이가 저희 집 식구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남자 사람이 사료 챙겨주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고양이가 1년이 넘도록 남자 사람과 너무 친해지지 못해서 남자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고 서로 스트레스인 것 같아 앞으로 고양이 밥은 남자 사람이 주도록 시켰습니다. 아무튼 남자 사람의 귀가 직후 상황이 이렇고 저는 옷만 갈아입고 손 씻고 고양이 쓰담쓰담 하다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보통 남자 사람이 다 씻고 나올 동안에도 저녁밥은 준비가 덜 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볶거나 굽거나 여하튼 가스불 앞에서 조리 중에 있으면 남자 사람은 수저분도 놓고 반찬도 덜어놓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오리 훈제 볶음에 육개장, 밑반찬 2가지였습니다. 남자 사람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 김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럴 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꼭 솔선수범해서 그릇에 담아놓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역시나 그러기에 저는 오리를 볶는 중이어서 깻잎 반찬도 덜어주라고 얘기했고 남자 사람은 제 요구한 반찬까지 덜어서 테이블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 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 삼매경이었습니다. 항상 김치 가위로 잘라 접시에 소분해 두기, 수저 놓기, 때에 따라 앞접시 테이블에 가져다 두기, 이 2-3가지 일이 끝나면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랬고요. 저는 다 된 밥도 밥 공기에 옮겨 담고 다 끓은 육개장 테이블에 나르고 다 볶아진 오리고기를 그릇에 옮겨 담고 정신없는데 말이죠. 글 쓰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싶네요. 아무튼 세팅은 다 됐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 사람이 밥상엔 관심도 없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밥 먹자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나 밥 안 먹어 이러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애도 아니고 저보다 5살이나 더 쳐드신 아저씨께서 밥을 안 처먹겠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먹지 마 라고 얘기하며 저녁 준비한 거 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아 진짜 뭐 같네. 내가 뭘 잘못했냐? 테이블 세팅도 내가 다 했잖아. 그 후로 제가 뭐 같다는 소리에 눈 돌아서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일 다녀오면 피곤해요. 근데 남자 사람이 더 피곤하겠거니 하고 제가 했던 거죠. 제가 밥을 20번 중 19번을 하면 설거지는 20번 중 15번을 남자 사람이 하는데 보통 저녁밥 먹고 다음날 아니면 다음날 저녁 준비하기 전에 설거지해요. 그마저도 2-3일씩 밀릴 때가 많고요. 사람 둘뿐인 살림이지만 제가 그릇을 좋아해서 쓸데없이 많습니다. 설거지를 늘리라고 사재끼인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튼 제가 남자 사람에게 저녁밥 다 차려줬으면 밥을 먹어야지 뭐하냐 했더니 아니 내가 게임에 어지간히 급한 상황이어서 그랬거니 생각 못하냐 라네요. 짐 싸서 본가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죠. 직장도 정리해야 하고 골치 아프네요. 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놀랐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댓글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위로해주신 분도 계시고 쓴소리해주신 분도 계시고 모두 귀담아 듣겠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남자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 뿐인데 보기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부르긴 싫으네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좁은 탓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추가 글엔 남집사로 부르겠습니다.
결혼한 거 맞습니다. 7년 연애했고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원래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반반, 제가 월 47만 원씩 남집사 통장으로 이체했었습니다만 그 생활비 내에 가사 분담을 정확히 하자는 내적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하는 남집사 때문에 때려쳤습니다. 그 당시 월세와 관리비, 수도, 전기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되고 반반하면 집 유지비 25만 원 정도, 나머지는 장 보는 비용으로 쓰려는 취지였으나 보통 식품은 제 돈으로 알아서 끼니 해결하며 인터넷으로 시켜 먹었고 마트 가면 남집사네 큰어머니 거 간식만 사고 우리는 라면 한 묶음 사는 게 근 1년간 반복되다 보니 큰어머님 간식값을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자꾸 쓰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나중엔 집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만 따박따박 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식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제가 다 했고요. 남집사는 네가 먼저 결제해라. 내가 나중에 돈 줄게 라는 식이지만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시조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경우도 저보고 먼저 결제하라고 하지만 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결제를 저한테 말 안 하고 제 카드로 결제했다가 카드 결제된 내역 와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돈 줄게 해서 받은 거 한 번 있네요. 남집사 입장에서는 생필품은 제가 쓰는 것만 쓰고 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식단을 짜다 보니 그런 거라 하겠지만요. 지난해 말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인 월세 45, 관리비 5, 전기, 수도, 가스 8만 원은 남집사가 해결하고 외식 포함한 식비, 모든 생필품 등 그리고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제가 해결합니다. 왜 월세에서 사느냐고 물어보실까봐 미리 대답하자면 이전 계획이 있는 회사라 월세에 삽니다. 돈 때문에 같이 사는 것 절대 아니고 성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연애 때부터 생각해보면 제 20대 초반인 가장 반짝거리던 시간부터 함께한 시간이 긴 사람이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뿐이지요. 두 번째 추가, 오늘 아침까지 냉전 중입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대뜸 나 오늘 휴가 쓴다 하더라고요. 어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하더니 그 이유인가 봐요. 저는 저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연차를 못 쓰는 사람인데요.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남집사 사촌형이 대표인 회사입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와 전혀 다른 분야의 전공자인데 입사 전 대표님이 4-5차례 부탁을 하셔서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 좀 보고 싶다며 놀러 온 날 제가 쓸 책상, 의자, 컴퓨터 모두 주문하시더라고요. 본 업무는 디자인 및 홈페이지 개발이었는데 작년 말에 관리부 직원분이 퇴사하시게 되어 그분이 하시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일량은 많아지고 회사에서 바라는 건 늘어가고 반년 전부터 퇴사 고민은 줄곧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추가, 설거지라도 하니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요리 후 난장판이 된 주방을 치우는 게 더 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칼이나 도마, 채반이나 볼 등 밑재료에 쓰이는 주방 도구들은 쓰고 나면 바로바로 씻어놓습니다. 잔뜩 벌려놓고 밥을 하면 정신 사나워서요. 결과적으로 설거지거리로 남는 건 밥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수저, 국자 정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식사 준비 전 남집사가 설거지 하지도 않았고요. 고양이랑 놀 만큼 놀다가 남집사 나올 때쯤 저녁 식사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하신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저희 집 고양이는 남집사, 여집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하루 중 최고로 애교 폭발해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충분히 예뻐해주면 귀찮아하고요. 귀찮아하기 전까지 저랑 남집사랑 거실에 앉아서 쓰담쓰담하고 예쁘다 해줍니다. 그 후에 남집사는 씻으러 가는 거고 저도 바로 저녁 준비하러 주방에 가고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알아서 밥 담은 공기도 날라주고 메인 요리도 날라주고가 아니라 저녁 먹이겠다고 애쓴 사람을 위해서 식사 준비가 끝났으면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 밥상엔 관심도 없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났던 겁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저녁밥은 잘 안 먹어요. 간식거리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남집사는 저녁은 꼭 밥으로 먹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맞춰주는 겁니다. 혼자 먹이기는 또 애잔해서 같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게임하는 걸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과금을 얼마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본인 스트레스 풀기 위해 한다는데 개입 안 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게임에 대한 과금 등 쓰고 싶은 데는 쓰면서 게임해라 하지요. 저도 한때는 겜순이었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밥상머리 앞에서 핸드폰 부여잡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없는 그 모습이 싫었던 거죠. 네 번째 추가, 고양이를 제가 그냥 데려왔나 보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적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 주변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준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부터 집 마당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줬었는데 회사에 다니다 보니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얻어맞고 다니는 고양이가 눈에 밟히고 짜나요 밥 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지로 오면서부터는 매달 제가 사료를 주문하여 본가로 보내고 엄마가 도맡아 아이들 밥을 챙겨주십니다. 동생 말로는 고양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즐거워하신다네요. 그러던 중 지난 해에 범백이라는 전염병이 돌아 고양이별로 간 아이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양이들도 있던 찰나에 만져도 미동도 없는 고양이를 발견하여 구조하고 입원 치료를 시켰고 방사하면 못 살 것 같아 남집사가 먼저 집으로 데려올까 해서 저희 집 식구 된 아이입니다. 그 후 남집사와 제가 떠나보낸 고양이들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밥 주는 걸 멈출까도 했지만 여전히 캣맘, 캣데디로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사무실에 나와 길고양이들을 챙깁니다. 이 부분은 남집사가 잘 따라주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은 작년에 했고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다 여기에 글을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볼 거고요.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 주세요.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고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집에서는 아침만 먹고 나가거나 굶고 나가고 점심 저녁은 사내 식당에서 먹거나 동료들과 먹어요. 주말을 제외하면 집에서 요리할 일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출을 삼가고 남편은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먹는 음식마다 꼭 한 입을 남겨요.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세네 조각을 남겨놔요. 제가 치우려고 하면 배불러서 나중에 먹으려고 놔두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 먹고 치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버리면 거실 전체에 과자 냄새가 배일 때까지 놔둬요. 그래서 제가 빨리 먹고 치우라고 하면 알았어 하면서 먹고 치워요. 근데 이게 과자라 양호한 편이지. 금요일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을 때 우유 한 컵을 같이 먹었어요. 아점 느낌으로 11시쯤 먹고 우유 딱 한 모금을 남기고 그 컵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제가 늦지막히 퇴근하고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 잔 마시고 대강 치우고 자고 다음날 아침 먹은 후 설거지를 하는데 컵이 한 잔 비더라고요. 설마 하며 서재에 들어가 보니 우유가 상해서 쉰내가. 이 이외에도 커피 마시고 한 모금 남기고 나중에 먹는다며 안 먹어서 하얀색 컵이 착색되고 과일,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깎으면 갈변되잖아요. 한 조각 그대로 놔둬요. 맥주도 캔으로 마시면 찰랑찰랑할 정도의 한 모금만 남겨요. 빵도 한 조각 남겨놨다가 결국 딱딱해져서 버리고요. 탄산음료도 탄산 다 빠지고 설탕물 되어서 버려요. 왜 그러는지 제 스스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치우라고 했을 때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면 시원하게 욕이나 하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바로바로 치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몇 번은 남기면 제가 먹어버리고 치워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근데 최근에 남편만 집에 있고 혼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니 한 입 남는 그 음식들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예요. 몇 번을 먹을 거면 먹고 버릴 거면 버리라고 말하는데도 안 변해요. 그냥 나중에 먹을게 해요. 그리고 또 안 먹어요. 그럼 저는 또 잔소리를 하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치워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남기고 제가 대신 치운다고 하면 아깝잖아. 내가 지금 배불러서 그래. 조금 있다가 먹을게.
지금 먹는 중이야. 먹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하고요. 근데 또 남겨서 저는 또 잔소리를 해요. 이 일이 반복돼요. 이제는 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한 건가 싶어요. 더 이상 말싸움 하는 거 너무 지쳐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에요. 욕을 하고 싶어도 미안해, 고칠게, 내가 잘못했어. 이 말 때문에 자기도 몇 번은 내 눈치 보고 후다닥 치우는 모습에 더 이상의 말을 못해요. 차라리 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예민하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짜증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시면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 고작 이런 일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추가. 많은 조언 감사해요. 많은 분들께서 바로 치워야 하니까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닐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안 먹을 거 내가 치울게 라고 해도 못 치우게 해요. 아깝다고 하거나 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면서요. 결국 음식은 남아서 버리고 저는 또 잔소리를 해요. 치워준다고 했을 때 치우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건 뭐 제가 억지로 안 먹을 거잖아 이리 줘 치워버리게 라고 해서 뺏으면 먹을게 진짜 먹고 바로 치울게 하고 안 먹어요. 한 번은 보는 앞에서 먹고 치우라고 했는데 억지로 먹고 탈난 적도 있어요. 애초에 치우는 게 문제면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입었던 옷이나 택배 포장지 같은 쓰레기, 읽은 책 등 안 치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 치우거든요. 음식만 그래요. 음식만. 집에 돌아오면 점심 저녁 설거지 다 되어 있고 청소기 빨래 다 되어 있어요. 일하는 책상 위도 문서 정리 다 되어 있고 침대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식탁 위에 먹고 남은 스팸 한 조각만 빼고요. 거실 테이블 위에 먹다 남은 과자 몇 조각, 책상 위에 마시다 만 커피잔만 빼고요. 저보다 더 깔끔해요. 정리정돈도 저보다 더 잘해요. 읽은 책은 다 읽으면 바로바로 책상에 정리하고 입었던 옷도 바로 세탁기에 넣어요. 책상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도 해요. 치우는 게 귀찮아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입을 못 먹어서 못 치우는 거예요.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했네요. 그리고 음식이 맛없어서 남기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워낙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이에요. 맛없어서 남기면 맛없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 모든 음식이 맛없는 건지 깨작깨작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다가 한 입 남기는 거예요. 저랑 먹으면 마지막 한 입을 제가 먹고 치워요. 근데 요즘은 남편이 혼자 집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 저녁, 간식을 남겨요. 안 남길 때까지 밥 양을 줄여보자 해봤어요. 근데 실현 불가능해요. 일단 평일에는 저는 출근하고 남편은 집에서 일하니까요. 주말에는 양 줄여도 한 입 남기던데요. 오히려 밥 먹고 배고프다고 간식 먹어서 밥 남은 것과 간식 남은 거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은 그냥 지쳐서 제가 먹고 치워요.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남기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다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된대요.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치우겠다. 당연히 해봤죠. 자신이 다 치우겠대요. 그리고 안 해요. 울면서 말하고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봤어요. 안 변해요. 이혼은 바람피어서 폭력적이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시댁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소하잖아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완벽을 바라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 가지고 감정 낭비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또 사소한 일이면 그냥 들어줄 수 없나? 사소한 문제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밥 먹고 정말 모든 걸 그 자리에 놔두고 치우지 않으면, 밖에 나갔다 와서 벗은 옷을 그대로 놔두면,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더러우면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이혼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버릴게, 치울게, 노력할게, 미안해. 몇 번만 더 말하면 치우겠지, 노력한다고 했잖아. 습관이 말 한두 마디에 고쳐지면 습관이겠어? 몇 번만 더 말해보자, 몇 번만 더 참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혼이 이 글을 읽고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 결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혼도 쉽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이혼할 텐데 사랑이 뭐라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구질구질하게 잡고 있네요. 며칠 친정에 가 있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올라오면 더 화가 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 쓰러 와서 투정만 부리고 가요. 죄송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글쓰기에 앞서 이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글을 쓰려면 저의 초라한 현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 너무 답답한 심경에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재작년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이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 아줌마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 중에 남편과 제가 둘 다 고아인 것과 남편만 위로 형이 한 명 있다고, 전에 하던 일이 힘들어져서 빚만 잔뜩 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자기들도 이남 일녀가 있으나 스위스나 미국에 모두 살고 있어서 외로우니 서로 부모 자식하며 서로 위해주고 살자고 하시기에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디를 1박이라도 여행을 가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저희 위층이 주인집인데 부르시거나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서 어디를 다녀왔느냐, 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트레이더스나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다녀와도 우리도 살 거 많은데 왜 너희끼리만 다녀오느냐, 글만 써도 그때 생각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사는 집이 빌라라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삿소리가 나면 항상 창문으로 내려다 보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주인집 부부가 술을 마실 때 저희를 부릅니다. 안 가겠다고 해도 한사코 내려와서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술은 이미 다 떨어져 있고 안주는 간단한 부침이나 김치 쪼가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랑이 술과 안주를 사갖고 올라옵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 술자리에서도 저희는 그냥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격이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안주를 다 꺼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중에 먹을 거라고 3분의 2는 집주인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맨정신 같으면야 다 먹을 거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미 말도 없이 김치쪼가리에 술만 먹다 보니 취기가 올라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다음날 현타가 오면 왜 안 올라간다고 정색을 하지 않았을까? 왜 술이나 안주 사오라고 여러 번 우리 신랑이 심부름 갈 때 돈 달라고 하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둘이 올라와 봐라. 중요한 얘기다 하셔서 마지못해 올라가면 또 술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명절에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은 집에서 푹 쉬던가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부부도 자식도 안 오고 하니 적적하신지 명절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명절날 일하고 있는 곳에서 명절 선물이라도 받아오면 뭘 받아왔냐, 우리도 그것 좋아한다고 애들 넣어서 달라고 종용하시고 결국 받아내십니다. 이 집에 오고 난 뒤 경제 상황이 최악이 돼서 집에만 있었는데 자꾸 올라와서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극구 거부하고 둘만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니 아직 계약 기간도 1년이 남은 데다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일을 벌일 수도 없는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잠 못 자고 고민하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제 저녁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가다를 다니느라 힘든 우리 신랑에게 마트에서 세일하는 양념장어를 사와서 구워주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주인집 아줌마네요. 뭐하냐고 수다 떨러 놀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신랑 샤워 중이고 나오면 바로 식사해야 하니 곤란하다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 살짝 삐진 얼굴로 나가더군요. 오늘 일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든 일반적인 음식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꼭 맛있는 음식을 하면 냄새가 빠져나가서 그런지 꼭 뭐하냐고 전화하거나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노인네 그냥 보내기 뭐해서 꼭 나눠서 보내주곤 했는데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고 집에 있는 상황에 남편 혼자서 어찌하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 생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주인집 부부 생일은 왜 얘기하는지 어버이날 쓸쓸하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정말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 하고 싶었고 털어놓으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먼저 추가글도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주변 친구처럼 많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추가글을 마치려고 했었으나 본의 아니게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기만한다는 생각과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글을 줄이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전개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기기에 글을 사실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있었던 그대로를 설명하자면 제가 주인 아줌마에게 고아이며 사업을 말아먹고 월세집으로 이사 온다고 말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가구랑 침대랑 냉장고 등 큼지막한 것들은 이사 전날 저녁에 미리 옮겨놓고 나머지 짐들은 이사 당일날 남편이랑 둘이서 3-4번을 자차로 왔다 갔다 하며 짐을 날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집에 가스 연결이며 에어컨 연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듯 싶어 전에 살던 동네에 같은 성당을 다녔던 근처 사시는 할머니에게 그 집에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짐을 옮길 때 보니 부탁드린 할머니와 집주인 부부가 저희 집에 앉아 얘기하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주인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내려와 얘기를 하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순간 너무 황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성당 할머니에게는 왜 그런 걸 말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분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당을 다니며 작은 소모임도 갖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쓸데없이 왜 말하셨냐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 부부 잘 봐달라고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동안 집주인 부부가 저희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셨고 저희도 5층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젠 호칭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통일하기로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근래 들어 우리 부부가 많이 의기소침했었고 소심해졌었고 삶에 겁도 많아졌고 의욕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서로 신경전 버리는 것도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우리가 좀 양보하고 나누며 살자 하고 좋은 맘을 먹었었는데 삶이 궁핍해질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게 많아지고 급기야 터져버려서 여기에 글까지 쓰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비수 아닌 비수를 꽂아주신 분들도 관심 가지고 쓴소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서 나갈 생각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냥 그만 좀 하시라고 큰 소리를 내고 월세를 고의로 밀릴 작정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고민을 들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퇴사 17일 남겨둔 퇴준생입니다. 상황이 제가 섣불리 말을 먼저 해버린 상황인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올려봐요. 19살 때부터 총무, 회계, 격리, 담당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10개월 차입니다. 입사 후 직속 상사였던 분들이 다 퇴사하시고 사회초년생인 제 위로 관련 업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 직속 상사 자리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했던 기간은 다 무시한 채로 직속 상사분이 하시던 일을 인수인계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잘한 미처리 일만 맡아 했습니다. 초년생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져볼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총 3개의 법인 회계 처리를 담당하다가 상사분들이 퇴사하시고 사회초년생인 저와 새로 들어오신 분이 다 같이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라며 2개를 빼고 저희 법인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웬만한 회계 관리는 회계 사무실에 관리하게 하셨으며 입사 때와는 달리 제가 할 일이 많은 부분 없어진 게 사실이었지만 거래 건수가 많아 자체 기장 후 자료도 만들어 넘겨드리는 형태라 할 일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할 일도 줄어들고 지루해진 하루 일과도 지치고 제가 무능력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지만 졸다가 사장님과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장님은 전부터도 한두어 번 정도 다른 부서의 일을 담당해서 시도해보라 말씀하셨지만 저를 확실하게 담당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없을 뿐더러 일을 배우라는 이유 자체가 원래 일하시던 분이 자리를 비우셔서 일손이 필요할 때나 한 번씩 도와주는 식으로 대타를 띄는 식으로였는데요. 매일 생겨나는 거래이고 건수도 많고 거래처도 많아 한 가지 딱 붙잡고 하지 않으면 파악도 어렵고 손님 응대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한 달에 전자세금 계산서만 적어도 4에서 600건 사이로 생겨납니다. 배우려고 한 3번 정도는 시도하다가 마지막 사장님과 명담해서 마음 먹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힘들어했던 이유이고요. 여지껏 퇴사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좋게만은 퇴사했던 게 아니라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 송별회를 해주자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사장님이 불편하기도 하고 술자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술을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는 대리님들이 안 먹냐고 부추기는 식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술을 먹기는 해야 되는 거라 별로 달갑지도 않은데 갑자기 사무실 직원들을 카톡방에 초대하셔서 땡땡이 송별회 겸 저녁자리 만들었음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 15일날 출근한다고 오늘 아침에 알게 되어서 잡혀있던 약속도 뺐는데 그날 하필 회식까지 하자고 하셔서 안 가고 싶어 먼저 잡은 약속이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총 8명이었는데 1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읽고 답들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도 사장님한테 버티다 지쳐 나가는 시기라 별로 좋게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사무실 직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씩 근속하신 분들이세요. 2년 10개월 일하다 나가는 짬바 위한 자리라 하면 별로 달갑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저도 부담스러워 그랬는데 옆에 새로 오셨다던 그 직속 상사분이 눈 찔끔 감고 참지 그랬냐고 하시는데 저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신 건 저도 압니다만 좋아하지도 않은 술자리에 가서 평소에도 회식 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먹기만 먹다 나옵니다. 항상 불편하고요. 그래서 더욱 제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퇴사 앞두고 굳이 눈치 안 봐도 된다는 주의로 생각 중이긴 한데 제가 너무 사장님 생각 않고 성의를 무시한 걸까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제가 맞게 행동한 건지 다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의견 좀 부탁드려요. 추가. 긴 글인데 관심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직원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최소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인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들어가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에 업무적으로나 지나치다 장난식으로 한두 번씩 웃고 말은 건네고요. 회사 특성상 직원들 모두 그렇게 어느 누구한테 특별히 잘해주고 애정을 가지거나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못해준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술자리를 단순하게 안주하는 것보다 술을 먹으면 열도 심하게 올라오고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더 갖다 붙이자면 이런 건 좀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사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조금 있으세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 모두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건 당연히 본 적 없고요. 모두 사장님 의견 위주로 흘러갑니다. 뭐 그런 건 크게 의미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특정하게 유독 싫어하는 직원들의 인사에만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한두 직원분들한테만 그러시더니 얼마 전에는 제 말도 무시하시길래 저도 그 축에 들었나 보다 싶었죠. 얼마 전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출하셨다 들어오시는 사장님께 오셨어요? 라고 한마디 건넸는데 들으시고 저를 보시더니 쌩 지나치시고는 뒤에 오시던 대리님께는 밥 맛있게 먹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지껏 나간 직원들도 대부분 경쟁사로 옮겨가신 분들이 많은데 경쟁사 직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를 거쳐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공장장 자리를 맡고 계시던 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장님 본인이 좋아라 하시는 공장장보다 아래에 있는 차장님을 공장장 자리로 올렸고 공장장 자리에 계셨던 부장님은 결국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장장 자리로 올라온 차장님도 얼마 안 되어서 경쟁 회사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간섭도 엄청 많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CCTV로 지켜보고 있으시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말씀하시고요. 이 외에도 얼마 전에는 제 자리에 대해 과소평가하신 듯한 이야기를 제 얼굴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필터링 없이 좀 뱉는 성격이시라 그럴 수도 있겠다 라며 아무리 이해를 해본데도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더 이상 제 자리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일이 없어 하지 않은 제 탓도 있겠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사장님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를 비롯한 제 팀을 너무 바닥에 두고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단체톡에 여직원분들도 가족 약속 등 안 된다던 분들이 많아 다음으로 미루자 말씀하셨고요. 유종의미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던데 얼마나 무시를 당해가면서까지도 헤헤 웃으며 대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일 제대로 했습니다. 사장님께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서 말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냥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지내려고 그만둔다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신력이 약해 못 버틴 게 사실인 것도 같아 말 못한 것도 있지만요. 다들 관심 가지고 읽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 행동을 돌아보게는 되네요. 조금 더 성숙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법했던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는 건가 싶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